한 경제지에 실린 숙성 한우 기사입니다. 바삭한 겉면을 한입 베어물자 육즙이 터져나왔다는 묘사와 함께 외식업계에선 숙성 한우가 최근 대세로 떠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트렌드 정보로도 볼 수 있겠지만 댓글은 비판 일색입니다. 맛집 블로그냐는 지적에 뒷광고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사 중반에 뜬금없이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 이름이 등장하고 식당 대표와 셰프의 이야기까지 실렸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가 이 기사를 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는데 신문윤리위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조치는 주의에 그쳤습니다. 신문윤리위가 강제력이 없는 자율기구이다 보니 솜방망이 징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사형 광고가 과거에는 신문법에서 기사형 광고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현재는 이걸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활하자는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하게 기사형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는 2019년 5,500여 건에서 지난해 6,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언론사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광고라는 걸 밝히는 기사형 네이티브 광고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뒷광고를 앞광고로 만들자는 겁니다. 대신 독자에게 광고라는 걸 숨기면 확실하게 제재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정론지인 뉴욕타임스도 T브랜드라는 네이티브 광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협찬 기사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광고주임을 명백히 밝혀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라.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거든요. 두 번째 네이티브 광고 요건이 뭐냐면 광고지만 이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지만 다른 일반 뉴스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와 똑같은 수준의 팩트체킹 같은 검증을 거쳐라.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다만 포털을 통한 기사 접근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런 네이티브 광고를 포털에 실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복붙 경쟁은 해결책이 있을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은 2만 1,000여 개. 인터넷 신문만 10,000개가 넘는 무한 경쟁 상태입니다. 한강 대학생 사건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도 클릭 수만 나오면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이유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정보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게 다 음모론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유튜버들이나 또는 일반 댓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옮긴 언론들의 행태가 이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구독료를 내고 양질의 정보만 선별해서 받는 큐레이션 서비스나 구독형 콘텐츠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 저희도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서 유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까 그런 걸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언론사가 있다라는 확신을 소비자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력 언론사들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당장의 단기적인 수입은 증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멸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가지고 경쟁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언론이 정부나 기업 등을 비판하면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냐? 외부 감시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언론계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나마 남은 신뢰조차 사라질 겁니다. 저희도 뒤돌아보겠습니다.